자책방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자책방은 그 내용이죠. 잘하는 책임자, 책임자 방. 제가 2018 년도에 이제 중간 책임자로 승진을 해서 2015 년이니까 이제 거의 만 7 년을 채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중간 책임자로서 '잘한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도 한번 저 스스로에게 한번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잘하는 책임자가 돼 보겠다.' 이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책방입니다.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하는 책임자, 팀장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저는 '직원의 성장을 돕겠다.'라고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배워서 알던 방법으로 그렇게 성장을 돕고 싶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대도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변해 팀장이 팀원처럼 일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는 팀장은 굉장히 권위적이었고요. 그냥 사람만 관리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예전에는 좀 쉬웠는데 예전엔 쉬웠는데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쉬웠는데 뭘 하기에도 쉬웠는데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근데 팀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진짜 권위적이어도 됐고요. 사람만 관리를 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냥 제가 다니는 농협이라는 직장은 동네에서 조그만 금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일단은 그 동네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가계 대출을 하는 것들을 잘했으면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만 잘 말씀을 드리고 이랬으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회사의 역할도 그렇고요. 팀장의 역할도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죠. 사람만 관리하는 시대도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는 얘기를 좀 드려 보고 싶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반은 예전과 같이 관리자의 역할만 요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이 중요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뭐 GPT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인공지능을 쓰세요? 클로드도 있고 또 뭐 있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도 있고 계속 나오거든요. 뭐 등등등의 뭐 나왔더라? 딥시크 얼마 전에 나왔던 딥시크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난리가 난 딥시크 이런 아이들한테 몇 가지 질문만 하면 몇 질문이랑 몇 가지 역할을 요구를 하면 얘네가 다 해 주거든요. 엄청나게 잘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하던 이런 일들을 컴퓨터가 해 주고 인공지능이 해 줘요. 우리 진짜 예전에 진짜 사람이 수기로 했던 것들을 지금은 엑셀을 쓰면 못하면 바보죠. 엑셀을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 시대입니다. 엑셀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이제는 뭐 엑셀도 해 주고 그거 이상의 일들을 해 준단 말이죠. 10 명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하던 일을 한 명의 사람이 1 시간 동안 합니다. 엑셀이 생기면서 10 명이 1 명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이 1 명이 그냥 1 시간 정도로 더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 한 명이 하루 정도 일했다면 이제 인공지능으로는 1 시간 정도로 줄었다. 엑셀이 10 명에서 1 명으로 인공지능이 하루에서 1 시간 정도로 그렇게 대폭 난이도를 낮춰주고 있다.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팀원의 성장을 이끄는 성과가 더 중요하다. 팀장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달라졌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방식대로 할 수가 없다. 나머지 반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관리의 역할도 필요하긴 하죠. 물론 사람이 하니까 반은 사람의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반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팀장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사이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문제, 고객과의 문제, 다른 팀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없었던 유형의 문제가 계속 생겨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졌다고 하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장에게 요구하는 능력도 그전과는 굉장히 다르다. 예전엔 지식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아는 사람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누굴 물어보려고 해도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묻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궁금하면 예전에는 네이버를 검색해 봤는데 지금은 궁금하면 유튜브를 검색을 해 보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한 점들을 해결을 하곤 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미 대중화되었고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만이 아는 소수의 지식이었거든요. 소수의 지식이고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대중이 안다. 대중이 아는 지식이 되었고요. 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중이 아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써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거로 관심 가지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면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팀장인 나는 팀원을 도와서 특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아가다가는 안 된다. 지금은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특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팀원과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새롭게 요구되는 나머지 반의 역할인 겁니다. 사람 관리 반이고요. 나머지 문제 해결하고 외부와의 관계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반이다.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저도. 지금은 팀장이지만 그 위에 급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한다면 팀원이 현재 나의 직무인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분의 역량도 키워주시는 게 팀원이죠. 팀원의 역량을 키워서 언제고 팀장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게 바로 그것도 저의 그 일 중에 하나 아닐까요? 내가 올라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올라왔을 때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경험해주고 사실 팀장으로서의 시야를 가진다고 하면 팀원에서도 훨씬 더 다양하게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계속 역량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얘기 드려보고요. 내가 더 높은 단계가 된다면 나와 함께한 팀원이 팀장이 되어 나보다 훌륭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정년, 퇴직, 도약, 독립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회사는 이런 게 항상 있죠. 퇴직도 있고요. 정년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겠고요. 근데 요 시점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은퇴하는 시점까지만 바라본다 그러면 퇴직이고 정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해서 아마 60세에서 제가 보기에는 65세까지는 어쩔 수 없이 늘릴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나이 43인데요. 이 43에서 60세까지는 무조건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 65세까지도 거의 확실합니다. 왜?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져가는 건 거의 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로봇이 도와주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도와준다고 해도 이미 안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진짜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5세까지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갖가지 사회보장제도들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늦게까지 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 75세까지 강제로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아마 저희는 기본적으로 80세까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이미 사람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린 구조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60 뭐 65라고 할게요. 65라고 해도 65 세라고 해도 인생의 끝은 아니다. 사실 이때부터도 꾸준히 못해도 80 세까지는 강제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인생 1 막을 살았던 요 직장에서 인생 2 막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2 막은 나만의 특기나 장점을 모르고 그냥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1 막에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년과 퇴직이 그냥 전통적인 시점에서 바라본 거라면 도약과 독립의 시간이라는 것들은 2 막을 스스로 준비해서 더 나은 삶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삶도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거대로 뭐 '내가 내일 죽을 거야.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오늘 급하게 죽어야 된다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후회는 안 하게, 후회는 안 해야 되잖아요. 남의 말대로 살다가 내 인생 내 인생 살아보니까 남의 말만 듣고 살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았다.' 이런 마음 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그런 마음 안 들거든요 저는. 삶도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듯이 직장도 이 인생의 1 막도 언젠가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배우는 곳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1 막에서 배운 거 가지고 멋지게 2 막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도 가능하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재권의 어른학교 최재권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